네. 이 책에서는 지금 현재 경영혁신 운동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것과 아웃소싱, JIT, BPR 이렇게 일단 네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지금 뭐 더 많은 경영혁신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인터넷에 찾아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언급한 요 네 가지에 대해서만 일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 사이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옆에 이제 설명 지금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 내 인력, 계층, 작업, 직무, 부서 등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기법이다. 자, 이렇게 설명이 지금 되어 있죠. 지금 뭐 우리 지금 이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고 하던 얘기가 이거와 비슷한 게 이제 구조조정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비슷한 그 내용이고요. 그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지 지금 수익이 좀 덜 나는 어떤 그런 부서나 어떤 업무 이런 것들의 이제 비중을 줄이고 아니면 어떤 통폐합을 시켜서 점점 규모를 축소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 쪽 아니면 높은 어떠한 그 업무 쪽으로 이제 업무를 더 비중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유형으로 보면 그 인력 감축이 있고 조직 재설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인력 감축은 인력 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해고, 퇴직, 전출 등이 인력 감축 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조직 재설계는 직무와 업무 수행 부서의 변화를 목표로 기능이나 계층의 축소, 또 직무 재설계, 부서 통폐합 등이 조직 재설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웃소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웃소싱은 옆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시장 경쟁이 심해지고 기업의 특화의 정도가 고도화됨에 따라 핵심 능력이 없는 부품이나 부가가치 활동은 자체 내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외부의 전문 업체에 주문하여 더 좋은 품질의 부품이나 서비스를 더 값싸게 생산 또는 제공받는 기법이다. 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기업의 특화의 정도가 고도화됨에 따라, 자, 이제 기업들이 점점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은 점점 그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진짜 다 전체적으로 잘할 수가 없죠. 내가 해당되는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기술도 높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인력도 뭐 전문 인력들로 구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익도 많이 창출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기업이 운영이 되는데, 좀 더 비중이 작은 분야까지 우리가 어떤 인력이나 어떤 설비나 그런 걸 투자해서 그 부분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뭐 낭비라고 좀 말할 수 있겠죠. 거기서는 그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차라리 그쪽에 투자돼야 될 그런 어떤 그 서비스라든가 어떤 그 설비 이런 어떤 장비들에 대해서는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좀 더 특화되고 좀 더 잘하는 업체한테 이런 부분을 맡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그 특화 그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는 업체는 우리 업체도 그쪽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문을 하게 되고 또 다양한 다른 업체들도 그런 해당 부분들은 그 업체로 아웃소싱을 통해 이제 외주를 주게 되면 그 업체는 주문 받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그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단가도 점점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떨어지면서 더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도 할 것이고 뭐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고 점점 보완이 돼서
그런 어떤 서비스나 어떤 그런 품질에 대해 품질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품질이 높아지고 어떤 이제 비용은 비용대로 더 낮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아웃소싱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아웃소싱의 목적에 지금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은 내부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과 지금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내부 조직을 유지하기보다 외부 공급업체에 의존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자원을 주로 핵심 능력과 관련된 업무나 활동에 집중 활용할 수 있다. 예.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예. 아까 이제 뭐 설명드린 내용과 거의 뭐 유사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웃소싱은 현재도 좀 많은 부분들이 아웃소싱으로 지금 이루어져서 어떤 그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이제 기업에 취업이 되든 보면 진짜 그 기업에 특화된 어떤 이제 그런 주로 잘하는 분야는 우리 고유 인력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수행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나 다른 인력한테 이렇게 아웃소싱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서비스를 채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웃소싱의 이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 효과부터 살펴보면요. 기업의 우수한 인력과 제한된 내부 자원을 꼭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내부 자원에 대한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다. 예, 말하자면 어떤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죠. 우리 기업에서 진짜 이 우수한 인력들은 이런 업무만 하겠다라고 꼭 집중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함으로써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비용 절감 효과를 또 나타날 수 있고, 외부 공급자의 투자나 기술 혁신의 성과, 전문적인 능력을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이나 기술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렇겠죠. 일단 뭐 시장은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그 특화된 그런 분야라고 하면 저희도 급속히 변하는 시장에 대응해서 맞춰서 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어떠한 그 특화되지 않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비중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아웃소싱을 통하면 그 아웃소싱에 해당되는 업체는 그런 부분에 당연히 대처를 하면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그 업체들이 그 아웃소싱을 그쪽으로 계속 줄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긍정적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기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성장을 도모한다. 그러겠죠. 어차피 지금 저희는 그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반 구조만 가지고 다른 부분들은 아웃소싱을 통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도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특정 분야를 아웃소싱 할 경우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 심화. 네,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예. 우리 회사에 이제 어떠한 그 분야를 이거 아웃소싱을 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존에 그 업무를 맡고 있던 부서와 그 업무에서 일하고 했던 인력에 대해서는 감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부정적 효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이제 인력 감축이 아니라도 어떤 재배치나 다른 쪽으로 전환 뭐 이렇게 불가피해지면서 이제 뭐 노사 간의 이제 갈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는 이제 경쟁력 약화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충분히 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노동자와
회사와의 어떤 이제 그런 갈등적인 요인이 되겠죠. 우리는 인력에 대한 어떤 그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라 라는 이제 노조 쪽의 입장과, 회사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이제 조직의 축소와 이런 인력 감축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대치가 하고, 그걸 통해서 뭐 파업도 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 결국은 그 어떤 경영혁신 운동의 부정적 효과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계속 이제 보시면 아웃소싱이 기업 문화를 와해시켜 업무에 대한 의욕이나 열정이 식을 수 있으며, 이는 임직원들의 사기 저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어떤 그 보니까 조직이 축소되고 내가 같이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야, 이거는 남의 일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또 언제 내가 맡고 있는 이 분야가 또 아웃소싱을 통해서 했을 때 이게 좀 더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좀 더 회사에 그 부분이 더 경쟁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결국은 나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기도 떨어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계속 보시면 이제 아웃소싱 공급 업체의 품질 하락과 납기 지연으로 생산에 차질이 가능하다. 예, 맞죠? 어차피 아웃소싱은 다른 업체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서비스나 어떤 그 제품을 저희가 받아서 납품을 해야 되는 이제 뭐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아웃소싱 공급업체에서 늦어지면 저희는 불가피하게 납기 지연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부정적인 효과고, 예, 계속 보시면 이제 아웃소싱 가격의 상승으로 제품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그 뭐 요 전에 봤던 부분, 생산 그 차질에 따른 납기 지원과 마찬가지로 아웃소싱 업체가 갑자기 가격을 올리게 되면 결국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결국 원가 상승의 요인으로 발생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부정적 효과가 되겠습니다.